계속해서 화요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가구가 점차 늘고 있는데요.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이분들이 사회로 복귀하고 또 자립할 수 있도록 도내 한 종합사회복지관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아라 종합사회복지관의 허재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고독사 그리고 사회적 고립 가구 요즘 들어서 뉴스에서 좀 슬프게도 흔하게 적게 접하게 되는 용어입니다. 먼저 이 용어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사회적 고립 가구는 무엇이고 고독사는 무엇인가요? 네, 2014년 송파 세무녀 사건과 작년에 있었던 수원 세무녀 사건 등 안타까운 사건들로 사회적 고립 가구와 고독사가 많이 이슈화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사회적 고립 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회관계 단절로 인간관계 및 사회적 지원이 단절되고 이로 인해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수 있는 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독사란 이러한 사회적 고립 가구가 자살 또는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이한 후 일정 시간 방치된 죽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고립 가구에서 이어져서 사망에 이르렀을 때 이제 고독사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 그 고독사가 증가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제주도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가요? 네, 안타깝게도 제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연평균 8.8%가 증가한 데 반해 제주의 경우 2017년 12명에서 2021년 44명으로 연평균 38.4%가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로는 안타깝게도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1위군요. 그런데 이 사회적 고립 가구가요. 행정적으로 왜 딱 1인 가구 이런 게 아니고 고립된 가구이기 때문에 이게 통계로 나올 수 있나 좀 궁금합니다. 이게 비율이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사회적 고립 가구 비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네, 단 사회적 고립으로 일어나는 고독사 통계로 봤을 때 50대에서 60대 남성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봤을 때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고독사나 사회적 고립 가구가 증가 추세다 하셨는데 그 원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고독사 사회적 고립 가구 증가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보자면 먼저 가족 구조 변화와 1인 가구 증가입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평균 가구 원수가 6.2명이었는데요. 네. 2022년에는 2.2명으로 낮아졌고요. 작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전체의 40%를 넘어갔었습니다. 이는 가족 돌봄 기능이 그만큼 낮아졌음을 의미하고 최근 비혼주의와 개인주의 등에 맞물려서 사회적 고립 가구의 증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빠른 고령화와 준비되지 않은 노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령화로 퇴직하는 세대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분들의 노후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통계로 보자면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 속도에 비해 노인 빈곤율은 OECD 37개국 중 1위였습니다. 네. 네, 현장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회적 고립 가구가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이 경제적 어려움이었는데요. 사업 실패하신 분, 지인 또는 가족의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오히려 부채만 안는 경우 등 불안한 노후 준비와 가족관계 악화가 사회적 고립 가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경제적으로 좀 힘들기 때문에 또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단절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라 종합사회복지관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원 사업 이름이 함께 동행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정확한 사업명은 사랑의 열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및 네. 네트워크 구축 사업 함께 동행이고요. 3차년도 사업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서 작년 8월부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실 및 캠페인 운영, 사회적 고립 가구 자조모의 운영 및 고립감 해소를 위한 개별 활동 지원, 사례 관리, 그다음 주관경 개선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가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종합사회복지관에 아라가 붙었어요. 이게 제주 도내 전역은 아닐 것 같고요. 네네. 어느 지역을 맡아서 하고 계신가요? 네, 종합사회복지관이 제주 시내에 편중되어 있어가지고 복지 환경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작년부터 예. 복지관별 지역 구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아라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을 담당하게 돼서 이 마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의 경우는 제주도 전역이 아닌 외도, 도두, 이호동 주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사회적 고립 가구는 어떻게 발굴을 하는 거예요? 뭐 행정적 지원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행정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직접 발로 뛰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행정인 제주시 동주민센터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지역 내 가가호 방문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사업 홍보를 진행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사업 홍보와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지역 내 자생단체나 그다음에 주민들로부터도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면서 사회적 네. 고립 가구를 찾아다니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발굴이 되면 그 원인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의 방법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적 고립가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따라서 지원 방안이 달라집니다. 예. 사회적 고립가구를 저희가 처음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사항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복지의 수가 360개가 넘는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복지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파악을 하고 그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 번에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 고립가구 고립을 막기 위해서 자조 모임 운영이라던가 당사자가 원하는 다양한 활동 지원, 그다음에 네. 주관적 개선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립을 위한 활동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지원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건가요? 네, 보통 경제적 자립의 경우 동네 예. 일자리 전문 기관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라의 도움을 받고 있는 수급자라면은 자활 사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고요. 근로 능력이 없고 따로 준비된 비용이 없다면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 및 정보 부족으로 일상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라던가 그다음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 상담도 연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아라 종합사회복지관 작년 8월부터 시작했다고 하셨죠? 저희는 이제 예. 1992년부터 저희가 그럼 이런 지원 사업들을 작년 네, 8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년 정도가 된 네, 거군요.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1년이 예. 된 거죠. 네. 근데 굉장히 사업들을 세세하고 뭐 틈이 없게 잘 구성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소소한 성과들이 많다고 하는데 친목 모임도 생겼고 또 외도리에 이 복지센터도 새롭게 개소가 됐다고요? 네, 1차년도 사업 운영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회적 고립가구 자조 모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은 혼자 있지 말고 지역 안에서 좀 즐기자라는 예. 생각으로 만든 모임인데요. 참가자들끼리 카페 체험을 간다라던가 그다음 공예 활동도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또 저희가 그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봉사단체인 마중봉사단도 이번에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복지관과 행정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런 마중봉사단이 꾸려지면서 보다 촘촘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지역주민 100인 원탁회의, 그다음 지역 소상공인 중 사회적 고립가구를 돕는 함께 가게 모집과 유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거는 도두동 마을회의 도움으로 도두방음도서관 입구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센터 건물 1층에 외도리 복지센터를 개소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사회적 고립가구가 고립되지 않도록 좀 네.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금방 그 외도리 이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외도리 복지센터는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네, 현재 외도 도두 2호동에는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습니다. 예. 종합사회복지관은 해당 지역 주민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민가 복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외도리 복지센터가 외도, 도두 2호동에 종합사회복지관수의 역할을 할 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고독사 사업과 중장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차츰 그 활동 범위를 넓혀갈 예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사업에 애정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1년 정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힘든 점도 물론 보람 있는 일이 훨씬 많았겠지만 힘든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 사회적 고립가구 만나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회적 고립가구라는 말처럼 저희가 만나야 하는 대상자분들께서 이제 은둔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셔가지고 마음을 열기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지자체와 이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현재 사회적 고립가구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 사업이 제가 3개년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행정기관과 봉사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도움으로 1차년도 사업에서는 저희가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고요. 2차년부터는 그동안 만나왔던 사회적 고립가구 당사자분들의 이야기와 의견을 좀 통해서 좀 더 당사자 중심의 사업을 네.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들도 많이 올 것 같은데요. 현재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힘을 모으고 또 뜻을 같이 해주시면은 저희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이렇게 좋은 사업이 비단 외도 2호 도두동 주민 아니더라도 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권역 안에 사시는 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좋은 이웃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웃들 사업은 사회적 고립가구를 포함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돕는 사업으로 방송을 보시는 분 중 어려움이 있다면 064-702-4605번으로 전화 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내방을 하셔가지고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예. 제주도의 경우 만덕콜센터 국번 없이 120번, 그다음에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제주복지콜 1833-9514번으로 연락 주시면 필요한 복지 정보를 파악하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정말 제주의 이 복지 사각지대가 좀 사라지고 모두가 존엄한 생명권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